이번에 이준석의 픽 선택한 주제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수사권 발동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뛰셨지만은 그 총리까지 지내셨을 만큼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진영에 있어가지고는 대모로 불리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명숙 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해가지고 형까지 살고 나오셨다라는 거는 친노 친문 진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뼈아픈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노 친문 진영에서 이분을 복권시키기 위한 시도가 끝없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한명숙 총리가 이제 2017년인가요? 형을 다 살고 이제 나오셨을 때도 그때 상당히 친노에 한다는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그분 환영하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어차피 형을 다 살고 나오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복권을 하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은 돌려준 금액이 인정된 것도 있고, 그리고 1억 원 정도는 수표를 한명숙 총리의 동생이 그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된 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실관계보다는 이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한명숙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증언자들을 유도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다가 제기하기 위함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이니 뭐니 이런 말 나오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냥 그런 조류하에서 한명숙 총리를 복권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의 결과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재심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검찰이 이제 모해 위증, 그러니까 위증을 하도록 이제 검찰이 오히려 계략을 꾸몄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하려고 이제 법무부에서 다시 들여다본 것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그런 어떤 한명숙 총리를 일부러 얽어넣기 위해 가지고 모해 위증, 그러니까 위증을 하도록 이제 유도했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살펴보니까 이미 몇 번이나 살펴봤죠. 전혀 사실이 없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이번에 또 새로운 어떤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잘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이문정 검사가 감찰 연구관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살펴보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헌정사상 4번째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추미애 장관의 2번에 이어서 이번에 한 번 더해서 3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거는 결국 사필 규정이라고 대검에서 그 부장급,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평가받는 부장급 인사들과 고검장들이 모여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 그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한 전 총리의 금품 수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 그 수표로 드러난 금액 1억 원 정도, 그리고 2억 원 정도 돌려줬다고 인정받은 금액, 그 3억 원에 대해 가지고는 대법원에서 그 모든 재판관들이 유죄 의견을 냈어요. 대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뭐 다수 재판관들은 유죄라고 생각했지만은 일부 재판관들은 또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3억 원에 대해 가지고는 일관되게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적게 받았냐 많이 받았냐에 대해 가지고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3억 원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혐의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향을 이제 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만호 씨, 그 한신건영 대표죠.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분의 어쨌든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재소자 중에서 이제 다른 증언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해 위증 혐의를 따져본 건데, 뭐 검사들이 뭐 어떤 단위에 살펴봐도 이거는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장을 또 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분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도 법률가고 이 건이 사실 뒤집히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뒤집기 위해서 나온 증언들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명숙 총리가 친노 친문 진영의 대모와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복권시켜야 된다는 그 여권 핵심 지지층의 바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박범계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활용한 건데, 저는 여기서 약간 보셔야 될 게, 박범계 장관이 공소시효가 다 되기 한 5일 정도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공소시효가 다 되는 게 20일, 23일인데 한 5일 정도 앞두고 수사지휘권 이제 행사하셨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박범계 장관도 머리에 고민이 많았던 거다. 왜냐면은 6,000쪽 정도 되는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본인이 실제로 그걸 읽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대검에서 일을 나눠서 한다 그러더라도 이 형사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부장들 모여가지고 6,600쪽 정도 되는 자료를 다시 다 검토하는 것은 2, 3일 만에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 2, 3일 만에 6,600쪽 다 봤다 그러면 또 부실하게 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장관이 한 5일여를 앞두고 이것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내심 머릿속에서 대검의 이제 부장들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길 바란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 본인도 이게 법률가로서 자기가 원하는 또는 친노 지지층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가타부타 결론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결론 내지 못했음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5일 정도 앞두고 맡긴 건데, 저는 아주 박범계 장관 입장에선 기분 나쁠 만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 그 5일도 안 되는 시간 그 남짓에 대검의 형사부장이나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말이 안 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큰 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하면서 명시적으로 주문했던 게 뭐냐면은 임은정 검사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검에서 부장들이 살펴보면서 임은정 검사도 거기 해당 검사에게, 그 사건의 해당 검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임은정 검사가 정작 멍석 깔아주니까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전 이거는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 게,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과 검찰 핵심부에서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해 위증권이 앞으로 안 나간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드러난 것은 정작 임은정 검사에게 멍석 깔아주고 한번 얘기해보라, 질문해보라 라고 했는데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거는 지금까지 임은정 검사도 준비했던 내용이 부실한 거 아니냐, 또는 살폈던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은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충청권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또 중견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이 어떤 그 타격을 입고 좀 어렵게 됐는지를 잘 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박범계 장관 좀 쿨다운, 속된 말로 이제 더 이상 좀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아까 언급했듯이 이번에 5일을 앞두고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라는 거는 진짜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었으면은 본인이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공소시효 며칠 앞두고 한 거는 흐지부지 되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한심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여당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검찰을 악마화해야 되는 여권 입장에서는 뭐라도 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로 나오니까 사실 본인들이 그 헛발질한 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던 주장을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두리뭉실한 그런 이야기로 검찰을 비판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은 재소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행태를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건인 채널A 사건에서의 한동훈 검사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채널A 쪽에다가 어떤 특정한 주문을 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 그것도 재소자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재소자 또는 사기범으로 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요, 정권이 사실상 검사라 그러면 자기 정권의 법무부 밑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형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공무원 조직에 있는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때 채널A 사건도 결국엔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처럼 여권은 몰아갔지만은 녹취록 나온 거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얘기, 네? 그런 얘기를 한 것에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모해 위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슨 검찰의 부적정이라는 행위를 잡아낸 것처럼 광고하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매번 이 검찰을 상대로 한 이 여권의 지적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이번 사건을 끌어온다는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검찰 개혁이라 그러면요, 상당히 이제 제도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소 이제 논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검찰을 악마화해야지만이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번 정권이 쫓아다니면서 찾는 거는 뭐 룸사롱에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검사들의 일탈 행위, 아니면 검사들이 증인을 뭐 협박했다는 이야기, 아니면 검사들이 기자들과 무슨 뭐 모략을 꾸몄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 검사가 2, 3천 명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아무리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탈하는 검사들이 될 뿐이지 검사 조직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3천 명씩 있잖아요. 대통령을 2, 3천 명 모아놔도 그 정도 일탈하는 사람들 생길 거고요. 경찰관을 2, 3천 명 모아도 그 정도 일탈하는 사람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악마하기 위한 이 여권의 그 공작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권에서 한다고 보기엔 너무 유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약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민주당의 도지사나 시장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중에 뭐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지금 성추문으로 기입사여서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뭐 형을 사는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주당 자체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아요. 비약에 해당하는 그런 주장들은 여권이 하면 안 된다 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여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검찰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뭐 마지막 이제 보루와도 같은 것인데, 이번에 수사 지휘권이 활용된 사례, 추미애 장관 때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 때도 그렇고 이걸 보면요, 어떤 아주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여권 실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했을 때 그 결론을 뒤집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수사지휘권을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권 사람들을 위한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남용되는 것, 특히 대한민국 역사상 4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이 한 1년 남짓한 사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3번 발동되었다는 것은 남용의 정도를 넘어가지고 여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제가 수사지휘권만 얘기하지만요, 검찰 내 뭐 감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가지고 감찰권이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사 그만두고 정치인을 할 정도로까지 동력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분 일부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에도 근접했던데, 이 정도로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했던 감찰권이라든지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수사지휘권이나 감찰권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명숙 모해이증 사건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에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에 대한 어떤 그 수사지휘권 발동, 그리고 일련의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검찰과 문재인 정부 간의 갈등,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그렇게 악의 화신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는 노력했지만은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어떤 모습일지부터 정권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이번 주 이준석의 픽, 그 한명숙 모해 위증 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다뤄봤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에게 댓글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해 주시면은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